자, 78기 3조 1차 회계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업무에 대해 간단히 설명 후 프로젝트에 사용된 개발 방법론들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 후 데이터 모델링 프로젝트 구현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회계의 기본 상식에 대해 잠시 설명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회계란 조직이 자산, 부채, 자본 및 수익, 비용 등의 금융활동을 기록하고 분석하는 과정 및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회계에는 재산을 나타낼 수 있는 세 가지 주요 용어, 자본, 부채, 자산이 있습니다. 자본은 개인이나 조직이 직접 소유한 것, 즉 다른 사람에게 빌린 것이 아니라 직접 개인 또는 조직의 돈으로 획득한 것입니다. 부채는 다른 사람이나 기업으로부터 빌려온 돈이나 물건을 말하고, 자산은 개인이나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물건이나 돈, 즉 내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것이든 다른 사람부터 빌려온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차변에는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자본의 감소, 비용의 발생을 기록하고, 대변에는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 수익의 발생을 기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는 항상 같아야 합니다. 회계의 흐름을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5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5가지 흐름을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림을 보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거래가 발생하면 거래 상세 정보를 전표에 작성을 하고, 이에 따라 분계의 차변과 대변을 기록합니다. 그 후에 각 계정의 거래 내역을 총 계정 원장에 기록하고 시산표를 작성합니다. 결산 전 차변과 대변이 올바르게 작성되었는지 검토 후 재무제표를 작성한 뒤 결산이 이루어집니다. 일단 지라를 보여드리기 전에 저희가 프로젝트에 적용한 개발 방법론 3가지, 에자일, MSA, CBD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에자일 개발 방법론은 기획, 개발, 출시로 구성된 짧은 주기의 사이클이 반복되는 형식입니다. 해당 프로세스를 통해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에자일 개발 방식의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에자일 개발 방법론 중에서도 에자일 스크럼 개발 방법론을 적용하였습니다. 에자일 스크럼은 짧은 주기인 스프린트를 통해 제품을 출시하고 고객의 피드백을 받아들여 지속적으로 개선합니다. 1일 회의와 스프린트 회고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프로세스를 개선합니다. 저희가 사용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단일 어플리케이션으로 구성하는 모놀리식 아키텍처와는 다르게 MSA는 어플리케이션을 여러 개의 독립적인 작은 서비스로 분리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서로 독립적으로 배포, 확장 및 유지 보수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유스케이스 모델을 보실 수 있다시피 저희는 MSA를 적용하여 회계 시스템을 4가지 서비스로 나누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컴포넌트 베이스드 디벨롭먼트 방법론을 사용하였습니다. CBD는 소프트웨어를 작은 구성 요소로 나누고 이러한 구성 요소를 조합하여 전체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방식입니다. 각 구성 요소는 재사용 가능하며 모듈화되어 있으므로 다른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쉽게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예로 들면 필요한 부품에는 CPU, 그래픽카드, 메모리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회계 시스템의 결산 마감 서비스를 예로 들면 부품으로서 계산서 관리, 명세서 관리, 시산표 관리, 재무제표 관리 등이 있습니다. 저희의 유스케이스 모델을 보실 수 있다시피 저희는 CBD를 적용하여 각 서비스를 컴포넌트 단위로 나누었습니다. 이로써 시스템을 보다 모듈화하고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저희 지라로 이동했고요. 1월 9일에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3월 7일까지 2주 단위로 기간을 나눠서 총 4차 스프린트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차 스프린트 기간은 요구사항 분석과 정의, 에자일 프로젝트 관리 및 계획, 시스템 설계, 표준 및 환경 설정, 관련 기술 세미나를 진행하였고 1차 스프린트 기간 동안 앞으로 진행될 프로젝트의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1차 스프린트 기간에서 백로그 아이템으로 테크니컬 스토리를 추가하여 개발자들 관점에서 전체 프로젝트에 대한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요구사항과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에서 4차 스프린트 기간에는 백로그 아이템으로 유저 스토리를 추가하여 사용자의 관점에서의 제품의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각각 2주 기간의 스프린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각각의 백로그 아이템은 우선순위와 함께 관리되며 스토리 포인트, 밸류 포인트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백로그 아이템들을 이용하여 스프린트 계획을 수립하고 각 스프린트에서 진행할 작업을 선택하여 중요한 기능을 우선적으로 구현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관련된 내용으로는 컨플루언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파일 목록을 보시면 저희가 1차 스프린트 기간에 정의했던 유스케이스 모델, 개발 표준 문서, 데이터 모델, 단어 사전이 있습니다. 먼저 제품 요구사항에는 기능 구현, 목표, 하부 요구사항, 성공지표, 스프린트 백로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함으로써 요구사항을 일관되게 정의하여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회의록의 구성으로는 프로젝트 계획 회의, 데일리 스크럼, 스프린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데일리 스크럼은 스프린트 기간 동안 매일 진행되는 회의입니다. 짧은 회의를 통해 날마다 발생한 문제점 혹은 보완할 점, 어제 한 일, 오늘 할 일 등을 공유하여 문제점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매일 이렇게 진행 상황을 공유함으로써 목표 달성에 대한 집중이 강화되고 개발의 효율성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로젝트 계획 회의를 보겠습니다. 회의의 구성은 목표, 프로덕트 백로그, 즉 프로젝트의 테크니컬 스토리와 유저 스토리, 그리고 릴리즈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에 사용될 기술 스택과 개발 방법론을 결정하고 프로젝트의 범위와 목표를 설정합니다. 또한 개발 환경을 구성하는 스프린트 계획 및 진행 방식을 결정하여 효율적인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프로젝트 팀원들은 프로젝트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갖게 되고 작업을 조직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프린트 계획 회의를 보겠습니다. 구성으로는 목표와 토론 주제, 프로젝트 백로그, 회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스프린트 계획 회의를 통해 팀원들과 각 스프린트 기간 동안 구현해야 할 기능들, 또 만약에 새롭게 도출된 요구사항이 있다면 그 요구사항, 그리고 이전 스프린트에서 완료하지 못한 요구사항들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구현해야 할 기능들, 즉 각 백로그 아이템에 대한 스프린트 백로그를 여기 보시면 스프린트 백로그를 추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월한 목표 설정과 효율적인 작업을 실시할 수 있었습니다. 스프린트 리뷰를 보겠습니다. 스프린트 동안 완료된 작업과 완료하지 못한 작업을 검토하고 제품의 진행 상황을 검토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개선 사항 및 추가 사항을 종합하여 정리하였고 다음 스프린트에 대한 계획을 간단하게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스프린트 회고를 보겠습니다. 스프린트 회고에서는 스프린트 기간 동안의 프로세스와 협업 방식을 평가하고 개선점을 찾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회의록을 통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변화하는 요구사항 수용 및 팀원 간의 상호작용이 강점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MSA를 적용하여 나눈 각 서비스들을 통합하기 위하여 사용한 빅버킷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빅버킷은 웹 기반의 깃 저장소 호스팅 서비스로 개발자들이 소스 코드를 저장하고 관리하며 팀원들과 협업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또한 소스트리는 깃의 시각적 관리를 지원하는 무료 GUI 클라이언트로 변경 내용 확인부터 브랜치 및 커밋 관리,
리뷰와 충돌 해결까지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자, Git 브랜치를 소개하겠습니다. 개발을 하게 되면 팀원들 각각 독립적으로 개발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독립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을 브랜치라고 합니다. 저희 회계 같은 경우에는 정기 서비스, 운영 서비스, 예산 서비스, 결산 서비스로 나누어서 개발을 진행하였고 그에 맞게 브랜치를 나누었습니다. 먼저 처음에 그 저장소를 만든 부분이 메인 브랜치이고 이 메인 브랜치를 베이스로 해서 각각 서비스를 나누어서 작업을 하고 작업을 마치면 작업한 부분에 대한 메모를 남기고 커밋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푸시를 해주고 나머지 팀원들이 풀로 받으면 수정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각 서비스별로 작업을 마치면 메인 브랜치를 베이스로 각 서비스를 하나씩 병합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씩 병합을 하면 마지막으로 모든 작업을 합친 브랜치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저희 회계 프로젝트 데이터 모델링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그 한 회계 기수에 여러 전표가 작성이 되고 전표는 하나의 전표 일련 번호로 구분됩니다. 전표는 부서 코드, 품위 내역, 승인 일자, 전표 상태 등의 속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전표는 여러 개의 두 개의 분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분계는 전표 일련 번호에 따른 분계 일련 번호로 구분됩니다. 분계는 차변과 대변이라는 중요 속성을 가지고 이를 통해 자산과 자본, 그리고 부채에 대한 변동을 나타냅니다. 분계 엔티티 타입은 계정 과목 엔티티 타입에서 계정 코드를 가져와 이 거래의 계정 과목에 대한 정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처 엔티티 타입에서 거래처 코드를 가져와 어떤 거래처와의 거래인지 나타냅니다. 자, 여기 전표, 분계, 계정 과목 엔티티 타입들을 이용해서 회계 기수 일련 번호, 차변 금액, 대변 금액, 계정 과목, 그리고 계정 과목에 대한 정보들을 가지고 손익계산서, 전표, 분계 엔티티 타입, 즉 통계 엔티티 타입에 있는 파생 속성의 값을 구합니다. 자, 이제 저희 프로젝트 구현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계팀은 사원 관리에 사원 이미지를 저장하는데 블롭을 사용하였습니다. 블롭은 이미지 파일과 같은 바이너리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활용됩니다. 자, 넥사크로 앞단에서 데이터셋을 보내주면 컨트롤러, 여기 보시다시피 컨트롤러에서 받습니다. 이 데이터셋을 DTO로 변환해주고 그럼 이 DTO 안에는 사원의 정보가 담겨있게 되겠죠. 그러면 그 정보 중 사원의 이미지 경로를 getter를 사용하여서 받습니다. 이 이미지 경로를 get 이미지 데이터 메서드에 넘겨주면 get 이미지 데이터 메서드는 이미지 경로를 받아 바이너리 형식의 이미지를 리턴하고 컨트롤러에서는 리턴받은 바이너리 형식의 이미지를 서비스 인플에 넘겨줍니다. 자, 여기는 또 get 이미지 메서드인데 get 이미지 메서드는 이미지 파일 경로를 이용해서 파일 객체를 생성하고 try with resources 구문을 이용하여 파일 인풋 스트림을 열고 이미지 데이터를 읽어옵니다. 파일의 크기만큼 바이트 배열을 생성하고 파일 인풋 스트림을 이용하여 파일 데이터를 읽어와 바이트 배열에 저장하고 리턴해줍니다. 여기 그 try with resource 그 설명 부분은 밑에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이미지 컬럼의 자료형은 블록으로 제가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비스 퍼자드 단에서 이 바이너리 형식의 이미지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면 데이터베이스에는 바이너리 형식의 이미지가 저장이 됩니다. 이제 그러면 저희가 블록을 사용하여 그 저장한 사원의 이미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이 저희가 다 블롭으로 저장한 이미지들입니다. 이제는 저희가 구현한 프로젝트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아까 설명해드린 그 회계 흐름 순서에 따라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먼저 거래가 발생하면 전표와 분계를 작성합니다.
하지만 시간 관계상 저희가 미리 전표와 분계를 작성해 놓았습니다. 한 전표당 이렇게 두 개의 분계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광고 선전비, 분계 상세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총 계정 원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계정의 거래 내역을 총 계정 원장에 기록해야 합니다. 저희는 전표와 분계를 작성하면 총 계정 원장의 각 계정의 거래 내역이 작성되게끔 구현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조회를 하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다음으로 합계 시산표를 가면 합계 잔액 시산표는 회계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계정들의 잔액을 나타내는 재무 보고서입니다. 시산표를 작성하고 결산 전 차변, 대변의 값이 맞는지 검토해야 하지만 저희는 이러한 과정을 모두 구현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 이렇게 값이 맞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손익계산서로 갑니다. 손익계산서는 수익과 비용의 차이를 계산하여 순이익을 나타냅니다. 전표와 분계를 작성하면 손익계산서를 조회했을 때 손익계산서에 기재되는 정보가 나오도록 구현을 해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재무상태표를 갑니다. 특정 시점에서 기업이 보유한 자산, 부채, 자본 등의 재무적 위치를 보여줍니다. 손익계산서와 합계잔액시산표의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저희는 재무상태표를 조회했을 때 재무상태표의 기록들이 나오도록 구현해 놓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자산과 자본 및 부채 및 자본 총계가 이렇게 같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권한 관리에 대해 구현한 기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한겨울 책임연구원은 게시판에 대한 권한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한겨울 책임연구원으로 그 로그인을 하였고요. 일단 먼저 그 한겨울 책임연구원이 어떠한 그 권한을 갖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테스트를 위해서 한겨울 책임연구원에 게시판 관리만 딱 주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메뉴에 접근을 못하겠죠?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권한이 없다고 뜨면서 접근이 불가하게 구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게시판은 이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이제 회계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장부 중 하나인 손익계산서에 대해 앞단부터 뒷단 그리고 프로시저 부분까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넥사크로 앞단에서 지금 회계 기수 번호, 그러니까 사용자가 그 회계 기수 번호를 선택을 하면은 여기 회계 기수 번호가 여기 들어가고, 그리고 결산 상태를 그러니까 결산 상태를 업데이트하기 위한 그 콜 리졸트 파라미터를 컨트롤러에 넘겨줍니다. 자, 여기 넘겨받은 그 파라미터들을 해시맵에 키밸류 값으로 넣어서 서비스 단에 넘겨줍니다. 자, 매퍼에 정의되어 있는 Select Core Income Statement의 해시맵을 넘겨줍니다. 그러면 XML에서 P Income Statement라는 프로시저를 호출해 주는데, 그러면 이 P Income Statement라는 프로시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시저에서 먼저 사용자가 선택한 회계 기간과
그 전 회계 기간에 대한 손익계산서 정보를 계산해주기 위해 회계 기간에 손익계산서 정보를 계산하여 TMP 인컴 스테이트먼트 테이블에 저장해주는 역할을 하는 P-컴퓨트 인컴 스테이트먼트 프로시저를 호출해줍니다. 그러면 P-컴퓨트 인컴 스테이트먼트로 가서 뭘 하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early statement 테이블에 사용자가 선택한 회계 기수에 일어난 거래와 관련된 각 계정 과목의 차변 합계, 대변 합계, 차변 잔액, 대변 잔액, 계정 과목 코드를 인설트하는 프로시저인 P-compute early statement를 호출합니다. 그리고 저기 위에 보면 그 주석 처리해 놓은 부분이 손익계산서에 기재되어야 할 항목들의 공식들을 보여주는데요. 이 공식들을 기반으로 밑에 보면 with as를 사용하여 각각의 항목들의 값을 구하는 임시 테이블을 생성합니다. 그러면 각각의 항목들, 즉 매출액, 판관비 등등의 값은 아까 값을 인설트 받은 early statement 그리고 account, period 테이블을 조인하여 계정 과목 코드, 회계 기수 번호, 계정 분류를 조건에 줘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손익계산서에 기재되어야 할 항목들의 값들은 TMP 인컴 스테이트먼트에 인서트 됩니다. 다시 그러면 아까 그 XML 파일을 거기에서 호출한 P 인컴 스테이트먼트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P 인컴 스테이트먼트는 그러니까 아까 P 컴퓨트 인컴 스테이트먼트에서 인서트한 TMP 인컴 스테이트먼트 테이블을 사용하여 손익계산서 정보를 셀렉트합니다. 그러면 셀렉트된 손익계산서 정보는 다시 서비스 단, 컨트롤러 단, 넥사크로 순서로 앞단에 넘어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손익계산서 정보가 넥사크로 앞단에 조회하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으로 프로젝트 구현은 끝마쳤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프로젝트에 적용된 개발 환경들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백단에서는 마이바티스, JPA, 자바, 그래들, 스프링부트, 롬복을 사용하였고 프론트 단에서는 넥사크로를 사용하였습니다. DB에는 오라클, 톰캣을 사용하였고 마지막으로 툴은 인텔리제이, 지라 소프트웨어, 빅버킷, 소스트리, SQL 게이트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했다, 소진아. 근데 아까 시스템 통합 프린트 L은 되어 있는 걸 지웠어야 됐어요. 잠깐만. 그게 제